수박씨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이 안에 다 있다. 사이다 윤쌤 시험 특강. 저는 미라클 사회 역사 윤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새로운 이름 사이다 시험 특강으로 시작을 해서 오늘 그 두 번째 5-2단원, 3단원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정리하실 부분은 5단원의 뒤쪽 내용, 이웃국가에서 발원한 환경문제, 그리고 일상생활과 환경문제예요. 이웃국가에서 발원한 환경문제라는 건 그 오염물질의 유출, 그러니까 주된 범위는 다른 나라, A라는 나라인데 이것이 어떤 경위로 다른 나라로 흘러들어와서 B라는 나라에 피해를 입히는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5-3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건 우리 일상 속에서 겪고 있는 흔한 우리 주변의 환경 문제와 그리고 환경과 관련돼서 최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그런 주제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자, 교환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환 프린트 되셨으면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출발하도록 할게요. 먼저 주제 1, 국경을 넘는 환경 문제.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경을 넘는 대표적인 환경 문제, 그러면 세 가지 지금부터 공부할 텐데, 황사 문제,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산성비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국제하천의 오염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이 중에 황사부터 출발을 합니다. 황사, 그럼 말 그대로 풀이를 하면은 누런 모래바람 이런 뜻인데, 황사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 일단 계절을 알아야 돼. 황사 피해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는 건 바로 봄철입니다. 봄철. 자, 봄철에 어디에서 어디로 이 누런 모래바람이 날아온다는 것이냐면은 중국 저기 내륙지방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중국 내륙지방에서 시작된 모래바람이 무슨 바람을 타고 날아오냐면은 편서풍을 타고 날아오는 거야. 편서풍이라고 하는 것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1년 내내 부는 바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중국 내륙에서 모래바람이 일어났어요. 이게 편서풍을 타고 둥실둥실 날아와가지고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나라, 뭐 다들 알고 있을 거고, 더 멀리 바다 건너 일본, 그리고 편서풍의 영향력이 강해졌을 때는요, 태평양을 건너서 북아메리카, 미국 서부까지도 이 황사 모래들이 날아가요. 주요 발생 계절, 그리고 어떤 바람을 타고 오는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중국에서 시작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중국에서 시작되는 모래바람, 근데 정확하게 출발 지점이 어디냐면은 중국이 땅덩어리가 굉장히 크잖아. 중국 내륙 지역에 가면요, 북서부 지역에 사막들이 있어요. 고비 사막도 있고 또 하나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는데, 모래바람의 원천지는 바로 여기야. 문제는 무엇이냐? 이게 순수한 모래바람이 아니라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순수한 모래바람일 경우에는 크게 사실은 지장이 없는데, 문제는 중국이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하고 공업 발달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모래먼지들이 날아오다가 중간에 어떤 공장지대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중금속 물질하고 섞여가지고 날아오다 보니까 더욱더 큰 피해를 확산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황사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인체에 그리고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이 크겠죠. 여러분들 뭐 우리 봄 되면 특히 뉴스에서 뭐 미세먼지가 심하다, 온통 시야가 뿌옇고 이런 것들 많이 보셨고 경험해 보셨을 텐데,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호흡기 질환이에요. 그리고 황사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에 안구 질환, 눈병 많이 걸리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호흡기 질환과 안구 질환을 굉장히 많이 유발시키고, 또한 햇빛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농작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영향도 끼치게 된다. 반면에 이 황사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황사는 그 조건이 전제돼야지. 중금속 물질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누런 모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좋은 역할을 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뒤에서 산성비 배우게 될 텐데 굉장히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산성의 성분이 섞인 산성비, 혹은 산성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산성 토양, 이런 것들을 중화시켜서 산성 성분을 약하게 만드는 좋은 역할을 하고요. 바다 건너오면서 황사가 바다에 가라앉게 되면 바다에서 비정상적으로 플랑크톤이 증식을 해서 생기는, 바다가 붉어지는 이 적조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황사의 긍정적인 영향. 긍정적인 영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게 딱 나오고 이게 무엇의 긍정적인 영향이냐를 물어봤을 때 황사라는 거 여러분들 맞추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서 국경을 넘는 대표적인 환경 문제 2번 산성비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비는 비인데 무슨 비냐면 산성비야. 굉장히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게 바로 산성비죠. 자, 산성비가 도대체 생기는 원인은 뭐냐면
그러니까 공업지대에서 이제 공장에서 매연들이 나와. 그 다음에 점점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서 1인 1가구 이제 1자가용 시대가 됐고 1가구 2자가용 시대가 됐잖아요.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 많은 경제 수준이 높다 보니까 자가용이 많은데 자동차가 운행이 되면은 그 안에서 배기가스가 배출이 되잖아. 자동차하고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황산화물,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 같은 게 있어요. 요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교과서도 있고 안 나와 있는 교과서도 있는데 나와 있는 교과서는 알아두는 게 좋고 안 나와 있는 교과서는 굳이 저런 전문 용어 필요 없고 자동차의 배기가스, 그다음 공장 매연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자동차나 공장의 매연에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성분들이 대기 중에 떠돌아다니다가 비와 만나게 되면은 그 비의 성분이 산성비로 바뀌는 거야. 딱 봐도 굉장히 인체에 해롭겠다라는 거 느껴지시죠, 그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그 나라에서 산성비가 내리는 건 뭐 원인 제공이 본인들이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을 텐데 문제는 이러한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같은 것들이 대기 중에 떠돌다가 바람을 만나게 되면은 이걸 타고 오염물질을 배출시키지 않은 국가로 이동을 하는 거야. 날아가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산성비가 되어서 내린다라는 거죠. 피해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킨다라는 게 큰 문제다. 자, 그렇다면 산성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오게 되느냐? 첫 번째 심각한 문제가 산성비가 사람한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동식물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숲을 파괴해요. 산림을 파괴합니다. 산성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나무들이 고사한다 그러죠. 말라 죽어버려요. 그래서 숲이 파괴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심각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 건축물이 부식됩니다. 부식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가 들어간다라는 거야. 특히 금속의 성분이 섞여 있거나 암석 중에서도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그 건축물들 같은 경우에 산성 성분하고 만나게 되면 굉장히 급속도로 삭아서 결국은 붕괴되거나 파손되거나 이런 문제가 많은데 유럽에 가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중요한 문화적으로 중요한 유물이라든지 뭐 유적 그 다음에 뭐 건축물, 동상 이런 것들 많잖아요. 이런 애들이 부식돼 가지고요.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무엇이냐? 당연히 비가 내리게 되면은 뭐 호수라든지 바다라든지 강, 그 다음에 토양에도 오염을 가지고 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농작물의 성장을 방해한다든지 바닷속에 호수 속에 물고기를 죽이다든지 이런 현상을 발생시켜서 생태계를 파괴시킨다. 자, 산성비의 피해에서 특히 잘 나오는 게 건축물 부식 그리고 숲을, 나무를 말라 죽여서 산림을 파괴한다. 요게 특히 잘 나와요. 자, 산성비 요 정도로 알아두시고 이제 세 번째 국제하천 오염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국제하천의 의미 알고 있어야 되지. 국제하천은 뭐냐면 하나의 강이 여러 나라를 거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류에서 강이 하류로 흘러 들어가는데 상류 근처 여기는 A 국가가 있고 뭐 여기는 B 국가 땅, 여기는 C 국가 땅. 여러 나라를 통과하는 하천을 국제하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제하천의 오염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상류 지역에 있는 국가가 있고 그 하천에 하류 지역에 있는 국가가 있을 거 아니야. 물은 당연히 상류에서 하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강의 상류 지역에 있는 국가가 그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댐을 건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강 근처에다가 산업단지를 조성을 한다든지 혹은 이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뭐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오염물질을 만약에 강으로 유출시키게 된다든지 자, 이랬을 때 문제는 물은 흘러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들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하류에 와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일단 댐을 만들게 되면은 물, 흐르는 하천의 유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물을 많이 이용하게 되니까 특히 비가 안 오거나 이랬을 때 하류에 있는 국가는 첫째, 상류에서의 댐 건설로 물 부족의 문제를 겪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를 건설해서 오염물질을 유출하게 되면은 오염된 물이 흘러내려오는 거 아니야. 물 오염의 문제를 겪을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역시 생태계가 파괴되고 농업에 지장을 받는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 또한 이게 물오염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오염된 물이 흘러오면서 땅속으로도 흡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류에 영향을 미쳐서 실제로 농사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유럽에 가면 여러분들 대표적인 국제하천이 뭐가 있느냐? 서부 유럽 쪽에 라인강이 있고요. 동부 유럽 쪽에 유명한 다뉴브강이 있는데 이 라인강과 다뉴브강에서
지금 선생님이 말한 이런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유럽의 국가들 사이에 큰 갈등을 빚은 적이 여러 번이 있어요. 그것도 문제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